자, 오늘 4월 5일 오전 8시입니다. 드디어 사전투표가 시작됐어요. 자, 관건은 이번 사전투표의 관건이 과연 얼마나 찍을 것인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약 35%를 찍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40%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제 예측에는 70%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 거의 탄핵이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번에는 응징 투표를 해야 되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선물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비용을 들여서 유튜브에 홍보까지 하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육사에서 파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자, 판세 변화를 제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자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다 종합을 해서 판세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거의 이제 끝판인데요. 이제 거의 제가 봐서는 뭐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힘 지역구 69석, 비례대표 15석 해서 총 84석이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68석을 예측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지역구. 그러면 거의 이제 맞는 거예요. 이 자리하고. 자, 최근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국힘당의 싱크탱크죠. 전략연구소인데 보통 총선 선거 관련해서 한 서너 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막 돌려요. 돌리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각 의원실에 전달을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무엇이 무서워서 공개를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희한하죠. 결과를 알려줘야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든지 할 건데 정말로 충격적인 결과 때문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결과지를 받아보면은 완전히 어떤 전투에 대한 의지, 선거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아마 공개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창피한 결과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정말로 재밌죠? 재밌어요.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권 끝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비상식적인 정권이잖아요. 이거 도저히 이렇게 놔두면은, 완전히 대한민국 망합니다. 저희는 가장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냥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원했죠. 그런데 윤석열은 아주 희한한 정부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폐륜 정권, 막장 정권이었어요. 자, 국힘에서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이게 전공의 파업 사태인데요. 자, 의사 파업 사태 관련해서 마지막 합의를 하기를 원했었죠. 며칠 전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자기는 2,000명을 과학적인 근거에서 도출했고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도 안 됐다 싶었는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방금 전에 한 그 성명을 뒤집는 그런 여러 타협의 여지가 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이 담화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는 그런 희한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죠. 어제 140분 동안 전공이 대표와 만났어요. 저는 만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하여튼 간에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탄핵 성명서를 돌린다. 사직 전공의 대표를 탄핵 성명서를 돌린다. 왜 만났냐? 윤 만나면 독단이다. 왜 전공의들 말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가서 만났느냐. 선거에 덜러리 서지 않느냐라는 우려죠. 저도 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전공의 대표를 한 번 좀 만나볼 필요는 있겠다. 선거 전에. 그래서 만났다라는데 저는 이제 이용만 당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언론 보도는 윤석열 돌파구 찾나 처음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죠. 좋은 기사들. 입장 존중할 것. 전공의의 호소를 경청한 윤이 의대 증원 논의 때 입장을 존중할 것. 이런 희망적인 그런 희망적인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다음에는 전공의 대표가 아예 직격탄을 날렸어요. 자, 대통령 전공의 만남 입장차만 확인하고 앞날은 안개속으로. 자, 2,000명 정원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전공의 대표 측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만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만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아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평행선 못 좁혔다. 한국의 미래는 없다. 윤의 존중하겠다는 윤의 전공의 대표 윤 한국의 의료 미래는 없다라고 했고 의정 갈등 출구 막혔나. 윤 만난 전공의 대표 의료 미래 없다. 윤 대통령 의사 증언 전공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얘는 윤석열은 지가 얘기하고도 금방 다 이제 까먹어요. 뭔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뭐 이게 몇 시간 동안을 들었다는데 전공에 대해서 140분 동안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머리로는 이거 그냥 앉아서 끄떡끄떡 한 거야. 얘는 전공의 대표 만나면 돼. 의료 미래 없다. 불변 확인. 2,000명 증언 불변 확인. 밀실 면담 갈등.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건. 마지막 이번 선거의 총선의 마지막 변수였는데 이 의료 변수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기는 이제 나가리 된 거죠. 2,000명 증언을 처리하지 않는 한 소용없어요. 그래서 끝나서 더 이상의 어떤 돌발 변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의사파업 의료 대란 때문에 국민적 열분이 막 지금 치솟았어요. 내가 아프면 병원 어떻게 할 거냐. 가족이 아프면 지금 병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수술도 못하고 있고 암 환자들 이런 사들 교통사고 나도 큰일 납니다. 지금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는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까지는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병원 가서 치료 못 받아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불안감이 막 가중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죠. 정부에서 2,000명이라는 듣도 못하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숫자가 절대 아니래. 2,000명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갖고 온 거야. 자, 2,000. 자, 천공의 호가 2,000공이잖아요. 이름이. 2,000공 개명했다고 하는데 왜 2,000을 집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이라는 숫자를 대뜻 갖고 와가지고 전국의 의대 막 나눠주는 거야. 특히 충청 북도에 뭐 200명인가요? 나눠주고 막 경상북도 나눠주고 막 나눠주는 거야. 표 돌락한 거죠.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표 돌락한 거 아니에요? 자, 의사 정원을 가지고 2,000명을 갑자기 총선 직전에 늘려가지고 지방에 막 나눠주는 겁니다. 부산 뭐 이렇게 대구 경북. 특히 충북, 충남 뭐 이런데 막 나눠주는 거야. 전라도 쪽은 조금 주겠죠. 많이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주거나 많이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완전히 미친 짓거리 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총선에 이용했다라고는 비난이 있는 거예요. 다 들켜버린 거죠. 뭐 현명한 국민들이 이제 다 그 정도는 파악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중요한 건데요. 여론엠 제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게 모든 데이터가 여기 다 모입니다. 자, 가장 특징적인 거 지난밤에 자, 이 대구 경북이 넘어왔어요. 울산이 넘어왔습니다. 울산 북구가 드디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자,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56입니다. 박대동 30.8이에요. 끝났습니다. 여기도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바로 직전 조사에서 5% 차이로 졌잖아요. 근데 몇 프로 차이입니까? 이거 14% 차이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민주당과의 단일 후보입니다. 얘네 윤종호. 여기 현대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보당 노조가 강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강한 거예요. 윤종호 후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3개가 넘어오게 생겼어요. 울산 북구, 울산 동구, 여기도 전운수 후보가 이기고 있죠. 전운수가 아니고 여기는 김태순 후보가 이기고 있죠. 5% 차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고 있던 지역이고, 이 남구 갑까지 넘어왔습니다. 남구 갑도, 여기도 0.2% 차이지만 지금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정도 상승 속도면은. 그래서 이 3개 정도가 넘어오는 것은 거의 확정가인 것 같습니다. 울산 6개 선거구 중에 과반이 넘어옵니다. 자, 이 남갑까지 넘어와요. 그러면 남을도 김기현 지역구자는 여기도 이제 붙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내부 소식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몰래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돕니다. 여기도 지금 다 위험합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음 부산인데요. 특히 지역에 이 강서가 또 넘어왔습니다. 이 김도읍이죠. 법사위원장 하면서 갑질을 엄청 했죠. 여기가 뒤집혔어요. 변성환 후보가 1.3% 차이로 김도읍을 무찔렀습니다. 법사위원장 엄청 갑질해댔잖아요. 표도 의석수도 얼마 안 되면서
함청 1년 내내, 1년 반 동안 2년 내내 갑질을 해댄 김도읍을 드디어 심판을 해야 됩니다. 김도읍이. 그래서 이 부산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부산이 총 16개 선거구 중에 이 강서까지 지금 넘어왔잖아요. 지금 부산에서 확실한 데가,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올 데가 부산 북갑, 전재수 의원이 있는 데죠. 사갑. 여기도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사갑도, 여기도. 최인호 의원이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도 사갑 2개. 해운대 갑도 이것도 완전히 넘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홍순호 후보가 주진우 후보를 계속해서 15차 범위 거의 따돌렸죠. 9%니까. 압도적인 결과를 홍순호 후보 해운대 갑 부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이기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연제까지 여기도 확정가입니다. 연제도 노정현 후보가 진보당 후보가 5차 범위 밖에서 20% 가까이 차이 나요. 게임 끝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데가 지금 하나, 둘, 셋, 북갑. 사갑, 북갑. 그죠? 그 다음에 연제 3개, 해운대 갑 4개, 수영까지 5개. 5개 거의 확정가입니다. 5개 확정가고 나머지는 치고받고 싸워요. 수영도 이제 확정가예요. 이거 확정가입니다. 3자 대결 하는데 유동철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많이 따라잡았네요. 정윤호 후보. 그래도 3자 대결하면 지금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3자 대결하면 메타보이스. 장해찬이 어저께 깽판을 쳤죠.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갔는데 깽판 쳤어요. 막 그 유세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 그 선거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있어 선거 방해를 하더라고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깡패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그 영상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별도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요 5개는 이길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가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수영까지. 수영까지. 자, 부글도 여기도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뒤집었나요? 부글도? 그렇네. 여기도 뒤집었네요. 그죠? 내가 잊고 있었네요. 정명희 후보 부글 구청장 출신이죠. 야, 대단하네요. 부산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부산 전체 18개 중에 국힘당 내부적으로 우세적으로 보고 있다는 데가 4개랍니다. 지금 그 정도로 서동, 부산진, 을, 동래, 금정 이거 외에는 다 지금 박빙이래요. 4개 외에는 18개 중에 14개가 민주당이 앞서거나 박빙이라니까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니까. 부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아요. 지금 부산은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9개 이상은 9개 최소 9개 제가 봐서는 지금 5개 정도는 거의 확정가잖아요. 4개 이상은 이길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래서 거의 끝났다 기도. 그래서 부산이 그다음에 경남 보게 되면 경남도 지금 이재명 대표 어제 이 부산 경남 쪽에 갔어요. 여기 다 들고 있는데 양산 갑까지도 이제 다 거의 이재용 후보가 따라잡았어요. 2%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이재용 후보가 보면 2% 차이까지 이제 했잖아요. 이상한 결과도 한 번씩 나오지만 양산갑도 거의 잡은 것 같아요. 양산갑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은 양산갑을, 김해갑을, 성산, 창원 성산, 창원 진해, 거제까지도 지금은 이제 창원 마산 회원까지도 지금 해보려고 한답니다. 창원 이창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접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남이 어떻게 넘을지 모르겠어요. 진주, 을도 지금 3파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진주도 해볼만 하다는 그런 내부 보고가 있어요. 몰래 소식이 있습니다. 보면. 자, 한경호, 강민국, 김병규 후보가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14.5%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해볼만 하답니다. 자, 이번에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선거 결과가. 개표 방송할 때 정말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경남 쪽에 이제 관건인데 보면 자, 부산에서 국힘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11개 정도 가져갈 것 같다. 18개 중에. 최소 7개는 할 것 같다. 7개인데 9개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9개, 10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국힘에서 가져가는 11개 정도 가져간다고 친 거예요. 울산에 3개, 6개 중에 경남에 10개.
경남에 10개 정도 가져간다고 봅니다. 경남 지역이 총 몇 개인가요? 16개인가요? 그죠? 경남이 총 16개입니다. 16개 중에 10개 정도 가져가고 6개는 가져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해볼만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해볼만 한 거고, 아주 판세가 재밌게 생겼어요. 예, 부울경을 보셔야 됩니다. 부울경과 충청도를 가져오면 끝납니다. 게임은. 예, 충청도를 가져오면 끝나는데 충청도도 이제 해볼만 합니다. 자, 오늘 거의 막판이니까 제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볼게요. 정확하게. 홍성 예상 일단은 양승조 후보가 선전을 하지만은 일단은 넘겨주자고요. 일단은 뭐 저는 이긴다고 보는데 일단은 여러 조 결과를 인정해서 7% 차이를 인정해서 여기도 7% 8% 차이 나죠. 인정해서 양승 도지사 후보 아깝지만 여기는 하나 주자고요. 서산 태안도 몰래 보고에 하면은 뒤집었다라는 보고가 있지만은 일단은 데이터상으로 6% 계속해서 8% 꾸준히 뒤지는 것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2개를 넘겨주죠. 여기 2개 정도 넘어갈 것 같아요. 이 공주 있죠. 공주 부여 청양도 약간 위험하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이길 것으로 봐요. 2% 차이잖아요. 2% 차이면 이기는 실제는 이기거든요. 샤이 표심이 있기 때문에. 자, 정진석이 대대로 제 아버지 때부터 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여기서 지금 수십 년째를 하고 있어요. 정진석이 친일주의자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보면 친일 행각들이 여러 뭐 언론들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진석 집안을 심판을 해야 돼요. 자, 아버지 대대로 이제 아버지 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물려받아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박수현 후보가 충분히 이길 걸로 보이지만은 저는 이 세 개 공주 청양 부여 그다음에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중에 1개는 가져올 것 같아요. 이 3개 중에. 그래서 2개 정도를 주는 걸로 이제 보는데 저는 이 충남에서는 2개 정도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산 태안 공주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중에 2개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1개 정도 가져올 것 같아요. 충분히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충북에서 보면 제가 두는 얘기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딱 붙었지만 일단 주는 걸로 보자고요. 기존에 쭉 저는 이제 골든 크로스 나서 이길 것으로도 보지만은 제천 단양을 주고 충주를 주자고요. 충주도 지금 김경우 지금 건설부 차관 출신이죠.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인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따라 붙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보고가 있지만은 자, 여기도 충분히 내부 정보라든지 여러 몰래 소식에 의하면은 여기도 이제 거의 따라 붙었다라는 보고가 있지만은 이 3개는 주자고요. 충북도 요 3개 정도 줍시다. 보은, 괴산, 영동, 옥천, 제천, 단양, 충주 중에 요 3개 정도 일단 주자고. 그 중에 1개는 가져올 걸로 저는 봅니다. 나머지는 뭐 충북, 청주 지역은 나머지 청주 4개 하고 음성, 증평, 진천은 이겼어요. 이기고 있습니다. 여기와 청주 4개 있죠. 상당, 청주, 청원, 서원, 흥덕 4개, 5개는 이기는 걸로 이제 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인가요? 강원도는 총 5개, 3개를 가져오는 걸로 충천 갑, 원주 갑, 원주 을 3개를 가지고 강원도 5개는 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가장 그 탄핵의 열풍이 제일 늦게 불고 있어요. 강원도. 여기가 산골만이라서 언론에 이 유튜브 접하다 아직 많이 바람을 안 타고 있어요. 여기는 아주 산골마을에 갇혀가지고 참 화이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화이팅. 의외의 결과가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지금 권성동이 쪽도 붙었다는 지금 보고가 있고요. 권성동이 강릉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1개 정도는 추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인 인천 중에 특이한 데가 하나 있었죠. 자, 여기도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있었어요. 하나 볼게요. 자, 포천 가평 빅 이벤트입니다. 여기도 박윤국 후보가 어저께 따라잡았죠. 앞섰습니다. 드디어. 자, 3%를 앞섰습니다. 2.5% 되나요? 2.5%를 박윤국 후보가 포천시장 출신의 김용태를 눌렀습니다. 자, 아주 신납니다. 아주 신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3개 정도만 주자고요. 3개 정도. 여기는 3개. 양평 여주 있죠? 양평 여주를 주자고요. 양평 여주를.
양평여주도 바짝 달라붙었지만 일단은 뭐 너그럽게 주자고요. 여기도 뒤집어쓸 것 같은데 여기도 바짝 붙었죠. 여기도 오차 범위 내로 지금 5% 차이로 붙었지만 일단 내주죠. 내주는 거 마지막 조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자고요. 동두천, 양천 여기도 하나 주자고요. 여기도 4% 차이인데 여기도 충분히 지금 여론조사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이 도서 섬지역 있죠. 도서, 웅진, 강화 여기도 다 바짝 붙었어요. 조택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까봐야 알아요. 사실은 2% 차이입니다. 충분히 뒤집었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2% 차이인데 그렇죠. 5% 차이, 2% 차이인데 뒤집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 조사죠 이게. 4월 3일까지 조사입니다. 이 섬에까지도 탄핵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인천에서 총 3개를 주면 됩니다. 3개를 주면 되고 강남 서울은 7개를 주자고요. 예상대로 강남 갑을평 일단은 주자고요. 을은 충분히 뒤집었을 것 같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서 주고 서초 갑을 주고 성파 갑과 을까지 줍니다. 송파 갑도 저는 뒤집었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주자고요. 이 정도 7개 줍니다. 7개 주고 경기 인천 3개 주고 그럼 10개죠. 자, 강원도 충청도에서 다 10개입니다. 합해서 20개가 나갑니다. 대구 경북 25개 전체 다 줍니다. 최경환 무소속 하나 있지만 거기는 어차피 뭐 국힘 친보수 성향이라서 줍니다. 거기도 의미가 없어요. 야당 쪽에 의미가 없는 표입니다. 그래서 45개가 됩니다. 10개 20개를 더하면 45개입니다. 45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여기가 24개를 줍니다. 24개. 24개. 더하면 24개 더하기 위에 쪽 더하기 하면 국힘의 지역구는 69석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 15석 하면 총 84석이 되는 거예요. 총 84석. 자,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68석입니다. 한석 차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84석 이렇게 나갑니다.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석이에요. 여기서 제가 봐서는. 자, 여의도 연구소의 내부 보고서가 방송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지역구 60석을 얘기하기도 하고 80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69석이니까 그 중간이니까 70석 비슷. 거기도 한 2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이게 이 84석 내외 국힘당 비례 포함해서 이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오죽이나 심했으면은 국힘당 내 후보자들 지역구 후보자들한테 쉬쉬하면서 돌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 돌린대요. 얼마나 창피하면 얼마나 의욕을 꺾을 결과면은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충격적인 결과가 생겨요. 충격적인 결과. 정말로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국힘은 초비상이죠. 자, 바로 저는 이게 22대 국회는 6월부터 시작하지만 탄핵안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탄핵안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업무를 정지를 시켜놔야 돼요. 국힘의 의원들도 동조하는 의원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자, 공천에 탈락했던 의원들 많이 있죠. 국가의 미래 아무리 뭐했지만 국회의원식이나 했는데 국가의 미래를 생각 안 했어요. 일단은 업무 정지 시켜놔야 된다니까요. 업무 정지 시켜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헌법 개정 작업도 하고 하면 됩니다.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 2달 사이에 하기 때문에 업무를 정지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발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놓고 그리고 헌법 개정 절차도 동시에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안이 올라가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자, 야당이 절대적 다수 220석 이상이 가는 거잖아요. 215석 이상이 야당 표 가기 때문에 탄핵이 자, 헌법 개정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아무리 친구가 뭐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아무리 그 법관들인데 국가의 미래를 생각 않겠어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고 또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헌법 개정되면 임기 끝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국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후보가 하남 갑에 지금 출마했죠. 자, 국회의장이 됩니다. 6선이잖아요. 나이도 최고 많고 민주당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까부는 국힘 이상한
또 범죄 전력자들 많죠. 방탄공천 했잖아 이번에. 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말 하고 또 친일 발언하고 이상한 위법 범법 행위를 하는 자들을 제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분도 깝치는 사람 없이 싹 사라집니다. 자,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2위야.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건. 2위면 끝난 겁니다. 자, 김진표 한마디도 안 해서요. 자, 법률안 탄핵안을 대통령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탄핵안 포함해서 본인에 대한 뭐 대장동 약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9개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김진표. 완전 수박 아닌가요? 자, 추미애가 국회의장 되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명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3분의 2면은 헛소리야 찍찍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국민 감정 건드리고 친일 발언하고 그러면 제명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탄핵도 추진할 수가 있고 일단 탄핵에서 정지시켜놔야 돼. 2달 동안에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르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자, 한동훈은 쫓겨날 겁니다. 제가 봐서는. 한동훈이 유세장에서 떠들고 다녔잖아요. 국민 여러분, 제가 쫓겨나는 걸 이대로 눈 뜨고 보실 겁니까? 저 안 봐도 괜찮습니까? 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눈물로 하소연하잖아요. 그런 취지도 똑같진 않아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로 꼴값이죠. 완전히 왕자병, 약간 정신감정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저 안 봐도 괜찮습니까? 저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선 국힘당이 패배하면 저는 쫓겨나야 됩니다. 저는, 축출당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외국에. 유학 가야 됩니다. 제발, 저 여러분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게. 정말로 비루하죠. 저한테 언제 기회 주셨습니까? 저한테 한 번쯤은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동훈 얘기하잖아요. 기회를 그럼 얼마만큼 더 줘? 특수검사하고 뭐 모든 대한민국 권력을 다 누리고 법무부 장관도 1년 반씩이나 하고 국힘 비대위원 거의 100일 가까이 했는데 비대위원장까지 국힘 대표까지 했는데 무슨 기회를 더 줘? 우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국회를 능멸했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깐죽거리면서 특수부 검사들 등이 없고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돈봉투 세는 소리 들린다 하면서 그 능멸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했던 수많은 사실들은 우린 다 기억합니다. 그런 자가 지한테 기회를 한 번도 안 줬대. 저한테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국회 다수 의석을 저한테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미쳤어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를 이번에 안 봤으면 좋겠다. 깐족이 한동훈 좀.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국민한테 선물한 자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에서 홍보한 자들이에요. 홍범도 장군을 파낸 자들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오늘 사전투표 다 하세요. 내일 다 하세요. 오늘 내일. 많이 하세요. 하실 때 제일 주의할 건 관내 투표하시는 분, 자기 동사무소 아닌 데서 투표하시는 분은 관내 띠지를 떼서 딱 밀봉을 해야지 유효해야 돼. 그게 무효표 난 게 10만 표가 넘는데 15만 표 가까이 된대요. 지난 선거에서. 반드시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띠지 반드시 떼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해야 되고 너무 그 다음에 국힘이 지금 84석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탈당하는 사람 많아요. 새로 판 짤 겁니다. 자, 지금 유일하게 국힘에서 내상을 안 입은 사람이 홍준표는 속으로 웃고 있을 거야. 저절로 알아서 다 사라졌잖아요. 나경원이 사라져, 안철수 사라져, 다 이번에 떨어질 겁니다. 자, 이준석이 스스로 알아서 탈당해서 축출돼 나갔지. 홍준표, 지하고 오세훈 둘만 남았어. 지하고 오세훈 둘만. 오세훈이도 이번에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둘이 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해요. 오죽하면 해병대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낙선운동하기 위해서 그 보수, 가장 보수 중에 찐 보수가 해병대 아닙니까? 해병대 전후에
아니 낙선 운동하고 다니고 있다니까. 최상병 방탄특검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임종덕이 다 공천하고 신범철이 공천했잖아요. 철안 갑에. 그리고 영주에 방탄 공천을 했어요. 최상병 사망사건 피의자들을. 임종덕이 국가안보실 2차장. 사면 공천은 세 사람, 네 사람 사면 공천을 했어요. 잉크도 안 마른 사람은 사면에서 공천하는 이 미친 정권이 있어요. 미친. 정말로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김준혁 교수 비난하고 그러죠. 역사적 사실 얘기했는데도 비난하고 깜도 안 되는 비난이죠. 양문석 뭐 부동산 비난하고 지들은요. 그거 진짜 까도 나와요. 까도 이게 보면 어저께도 권성동 뇌물 의혹 제가 이제 리포트 했는데 진짜로 이거 완전히 심판하고 사라져야 될 의원들 많아요. 국힘들. 천배만배 더 죄가 더 중하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축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국힘의원들 반드시 이번에 심판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사전투표 반드시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투표하세요. 투표하시고 거의 마지막 브리핑 같은데요. 요게 제 표의 최종 브리핑은 84석입니다. 84석. 지역구 국힘 69석, 비례 15석, 총 84석이 예상된다. 혹시 추가로 여론조사가 13일까지 조사된 게 오늘 한두 개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브리핑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무쪼록 우리 범민주지정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승리를 기원하고 송영길 대표도 광주에서 반드시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됐고 우리 소나무당도 흥했으면 좋겠어요. 3%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에 3% 넘을 수 있도록 어차피 출마했으니까 믿어주시죠. 소나무당 응원 좀 해주세요. 사표되는 거야. 그거 안 되면은. 그러니까 소나무당도 찍어서 반드시 사표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혁신당도 응원하고 저는 우리 민주당도 다 응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훌륭합니다. 다 훌륭합니다. 이재명 대표 훌륭하죠.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만한 리더십 저 못 봤어요. 조국 대표도 정말로 이번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부산 쪽에 큰 바람을 일으켰죠. 부산 경남에 전국적인 돌풍, 정말로 잊지 못할 돌풍입니다. 소나무당 감옥에서 유세도 하시고 열심히 선전하는 소나무당의 이 송영길 대표의 인품도 정말로 훌륭합니다. 지식도 훌륭하시고 자 화이팅! 이 삼각편대가 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삼각으로 포위해서 완전히 압살시키자고 이번에 압도해서 완전히 압도적 표차로 완전히 이번에 몰아냅시다. 자 화이팅! 좋아요, 구독 혹시 안 하신 분 있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활발하게 토론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본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탄핵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